지난 6월 27일이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기다리고 있었고 또 주목했던 바로 미국 대선 후보들의 첫 TV 토론회였는데요. 5,100만 명 이상이 일단 그 당일날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스트리밍을 통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봤겠죠. 교수님, 언제부터 이 TV 토론이 정치 영역에서 이렇게까지 중요해졌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어떻습니까? 그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TV 토론회를 후보들이 갖는 거는 좀 1960년까지 이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그러니까 1960년 이제 그때가 TV가 많이 이제 보급되던 시절이고, 그래서 대통령 후보로 나온 후보들이 유권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TV에서 이제 토론을 생중계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판단을 해서 이제 60년에 처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60년 처음 딱 하고 나서 이제 76년까지는 안 했어요. 안 하고, 잘 알려진 대로 닉슨 후보랑 케네디 후보가 당시 경쟁을 할 때 TV 토론 전에는 뭐 닉슨 후보에 대한 호감도가 있었던 사람들이 막상 이제 TV 토론을 보니까는 잘생긴 케네디는 말을 잘하고 닉슨은 상대적으로 그거보다 못하다는 이미지를 줘서 이게 TV 토론이 특정 한 후보에게 좀 불리한 방향으로 갈 수가 있겠구나 생각을 해가지고 이제 안 하다가 76년에 하게 된 거거든요. 근데 정치학자들이 이 TV 토론회가 과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냐에 대한 연구들을 많이 해왔는데, 결론은 영향이 미미하다라는 게 지금까지 결론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보통 이제 그 대통령 후보 TV 토론회가 9월, 10월에 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한 3회 정도 수행을 하는데 11월 첫째 주에 선거가 있죠. 근데 9월, 10월에 그 토론회를 하니까 이미 9월, 10월에 토론회 보는 사람들은 마음의 결정을 한 사람들이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이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TV 토론회가 사실 중요한 행사이긴 하지만 그 TV 토론회 때문에 뭐 안 될 대통령 후보가 되거나 될 대통령 후보가 안 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번 대통령 후보 토론회는 9월, 10월이 아니라 꽤 일찍 6월 말에 했거든요. 이게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하자고 그랬고 트럼프가 오케이 그래서 이제 한 거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아주 이례적으로 6월 말에 아주 일찍 토론회를 했다라는 그 점을 좀 주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9월, 10월에 열린 토론회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니까 6월 말에 수행한 토론회는 지금 여러 가지 말들이 있지만은 궁극적으로 11월 초 선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란에서도 대선이 있었잖아요. 그 지난 주말에. 그래서 지금 2차가 이제 할 건데요. 그 TV 토론이 큰 영향을 미쳤어요. 원래 6명 후보였는데 5명이 이제 원칙파 1명만 개혁파였는데, 그때 그 이제 개혁파 후보가 이런 말 했어요, 데릴 때. 완종 시절 때 왕이 강제로 우리 이란 여성들의 히잡을 벗으려고 했는데 실패했듯이 우리 대신 강제로 히잡을 씌우려고 하면 실패하게 될 거다. 그 말이 큰 파극을 좀 일으켜가지고 1차 선거 때 1등 됐어요, 그 사람이. 그 개혁 성향의 후보가 딱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 지금 1등 됐어요. 맞아요, 그 기사 본 것 같아요. 그런데 TV 토론의 영향이 컸다? 그렇군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란에서 TV 토론해? 합니다, 여러분. 이란에서도 후보들끼리 TV 토론합니다. 거기 제도가 있는 나라인데. 그렇죠. 선거가 있는 나라인데. 4년 만에 다시 맞붙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CNN 조사에선 트럼프가 더 잘했다는 응답이 67%로 나왔습니다. 미국 대선 첫 TV 토론회 결과는 무엇을 예상했든 예상치 못한 결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대선까지는 이제 넉 달 정도 남은 상황. 미국 스스로도 바라보는 우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 W 주제는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흔들리는 미국, 떨고 있는 세계입니다. King ring, move on. Red dog, king ring. Move on, red dog, king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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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ve on.
일단 이번 토론회를 다 시청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에바 씨 네. 어떻게 좀 보셨나요? 뭐 TV를 네네. 통해서든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든. 아무래도 저는 이제 통역사로서 여러 연사들을 접하게 되거든요. 그렇죠. 외적인 부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아무래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조금 많이 압도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그런 뭐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의 그런 수단들, 뭐 네네. 이를테면 몸짓이나 그렇죠. 자세나 목소리나 어떤 시선 처리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극명한 차이가 보여서 조금 신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차이가 나나 네, 두 싶어서. 분의 연령대가 사실 3살 차이밖에 안 네. 나는 것 치고는 굉장히 기력이 한쪽은 너무 왕성한 느낌이고 한쪽은 조금 쇠약한 느낌이고 네. 이래서 신기했습니다. 네, 이번에 TV 토론 보고 기력 싸움이다라는 네. 평가가 나오죠 실제. 네, 정 교수님은 어떠셨어요? 어떤 게 좀 인상적이셨나요? 그렇게 슬리피 조를 이렇게 라이브로 그렇게 오랫동안 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화면이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요. 근데 트럼프가 발언을 시작할 때 바이든 대통령이 진짜 자는 줄 알았어요. 트럼프가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가 얘기하면 그걸 보면서 좀 대응을 해주고 퍼포먼스가 좀 화면상에 좀 나와야 돼. 아마 참모진들의 조언을 받았을 건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 다음 답변 준비하느라고 좀 바쁘셨는지 계속 이제 시선이 아래로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진짜 생방송 중에 진짜 주무시는 줄 네, 알았습니다. 잠들지 않은 게 다행이다 뭐 이런 밈도 있던데 하 교수님은 가장 좀 인상적인 장면이 어떤 거였나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젊어서부터 말 실수를 빈번하게 하는 정치인으로 유명하긴 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제 그 토론회 특히 이제 이번에 처음 갖는 토론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말 실수가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인상 깊게 본 장면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가 뭐 코로나를 압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맥락에서 eligible for what I've been able to do with the COVID. Excuse me, with dealing with everything we have to do with. Look, if we finally beat Medicare. Thank you, President Biden. President Trump. 바로 수정도 안 하고 그냥 말하고 지나가긴 했지만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그 얘기를 딱 듣더니 맞다, 니네 바이든 행정부가 니네들이 메디케어를 때려잡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맞장구를 치면서 이제 Well, he's right. He did beat Medicare. He beat it to death, and he's destroying Medicare. 트럼프는 토론회마다 화제를 몰고 다니는데 2016년에 힐러리와 TV 토론이 있었죠. 그때는 서로 그 신경전 지금 기억나요. 서로 째려보고 2020년 바이든과 트럼프가 붙었을 때 Question Supreme Court is, Justice, the radical question- left. Will you shut up, man? Listen, who is on your list, Joe? 네, 저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기백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그런 면장면들이 있었는데 와 이번에 저도 사실은 그 유튜브로 우리 시간은 오전 시간이었잖아요. 커피 마시면서 조금 보고 있었는데 바이든의 일방적인 패배로 일단은 여론이 몰리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오히려 언급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다들 잠깐만 기다려봐. 무슨 얘기 했더라. 거의 이런 분위기예요. 기억에 남는 내용, 뭐 우크라가 됐든 뭐 경제가 됐든 뭐 있으십니까, 정 교수님? 기억에 남는 토론 내용. 그냥 앞부분에 나이 공방한 것만 그냥 기억이 나요. 골프. 골프. 네. 뭐 인지 테스트 얘기하고 네. 서로 사실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 분들인데 그렇죠. 근데 이번에 TV 토론 결과가 워낙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미지가 나오니까 그 나이 가지고 얘기한 게 트럼프가 이제 기선제압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기제로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시청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제 흥미롭게 봐야 되는 포인트가 이미 알려져 있는 예를 들면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 그리고 이미 알려져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약점들을 어떻게 이들이 방어를 하고 반대로 상대방이 이걸 어떻게 공격을 할 것인가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이번 토론회 같은 경우에는 주고받는 거는 별로 없고 뭐 일방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뭐 주고받을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토론회를 통해서 새롭게 얻을 수 있는 정보는 없고 그래서 결국 토론회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내용 외적인 측면들 대답의 태도가 어땠다라든가 뭐 톤앤 매너 이제 이런 톤 것들. 그런 거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도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알파 기자님, 이 뭐 바이든은 횡설수설했다고 하고 이제 트럼프는 거짓말과 막말을 했다고 하고 지금 일반적인 관전평은 그런데 어디 외신에서 본 것 같은데 지난 4년 동안 트럼프가 재임하는 동안 한 3만 번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하고 지난 90분 동안은 한 30번 정도의 거짓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트럼프는 어떤 얘기를 했나요? 혹시 트럼프의 거짓말 찾으셨어요?
거짓말 찾는 것보다는 좀 약간 이 말이 맞을까 왜 했나 했던 부분이 그 외교에 있어서 했던 말들이에요. 나는 푸틴이란 그리고 이제 김정인이란 친분이 있고 뭐 시진핑 주석에 대한 친분이 있다고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 정도 친분이 그 시진핑이란 친분이 바이든도 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또 자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이제 바이든 때문에 제3차 세계 전쟁이 더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Than anybody can imagine. We are very, very close to World War III, and he's driving us there. And Kim Jong-un and President Xi of China, Kim Jong-un of North Korea, all of these, Putin, they don't respect him, they don't fear him, they have nothing going with this gentleman, and he's going to drive us into World War III. You want a World War III, let him follow and win and let Putin say, do what you want, NATO. Just do what you want. 저 오히려 트럼프 때 더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바이든 지금 그걸 막으려고 하는 거고 왜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없었으면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에서 벌써 이란이 끼어 들어가 있을 텐데 바이든은 자꾸 오만을 통해서 이란 물밑에서 외교를 하면서 그 이란을 말리고 있는데 자꾸 자기 했던 것들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안 했던 행동을 했다고 하고 했던 나쁜 행동도 좋은 걸로 또 이렇게 바꿔치고 얘기를 하는데 좀 그런 것들이 제일 많이 눈에 보였죠. His big kill on the black people is the millions of people that he's allowed to come in through the border. 그나저나 이제 늘 그렇지만 이렇게 와이셔츠가 그냥 하였던 사람은 검정색 하나에도 굉장히 티가 나고 원래 검정색이었던 사람들은 뭘 해도 티가 안 나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이제 정치적인 이슈긴 한데 트럼프의 사법적 이슈 분명히 지금 재판도 받고 있고 더 이상 이게 이슈가 아닌 것 같습니다. 트럼프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그렇고 실제 객관적인 상황도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좀 낮아지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번 주만 해도 이제 이제 연방 대법원에서 대통령의 그 재임 기간 중에 공적인 행위에 대해서 이제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 이런 식의 이제 판결을 좀 내줬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걸려 있는 것들 대표적인 것만 좀 보면은 이 2020년 대선 결과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 그거 하고 조지아주에서의 이제 대선 결과 이제 뒤집으려고 했던 시도. 그리고 또 이제 기밀 문건 유출했던 거. 이제 요거는 대통령의 이제 재임 중 공적인 행위와 관련이 된 거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 특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지금 이제 연방 대법원 판결이 나왔어요. 남아 있는 게 이게 성추문 스캔들 입막음 하려고 하는 거. 이제 그게 조금 남아 있긴 한데 이게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검은 셔츠를 입고 있던 사람한테 더 크게 이렇게 굉장한 도덕성에 타격이 될 만한 그런 사안으로 보이진 않아요. 근데 연방 대법원이 중요한 게 또 이제 하계 휴정 기간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7, 8, 9 이거 하고 한 10월이나 돼야 이제 연방 대법원이 제대로 된 판결을 다시 시작하는데 그때 11월이 벌써 선거 코앞이에요. 그렇죠. 이제 그때 뭔가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결과를 연방 대법원도 정무적인 감각이 있다면 뭐 결과를 내기가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트럼프의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지금 많이 낮아진 상황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결과적으로 트럼프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보실 수가 있죠. 근데 트럼프가 사실 운이 좋아서 그 재임 중에 3명의 연방대법원 판사들을 갈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트럼프의 전략이었다기보다는 뭐 이제 대법원 구성원이 뭐 돌아가신다든가 하고 이제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셔서 공석이 생기는 일이 4년밖에 안 됐던 이제 트럼프 일기 때 3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지금 6대3의 구도가 만들어진 거고 지금 사법부는 트럼프에게 유리한 구도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일부 여론조사에 의하면 70% 이상이 바이든 가지고는 안 된다. 대선 출마 접어야 된다. 정말 충원 드린다. 눈물 뚝뚝 흘리면서 막 뉴욕타임즈는 사설까지 쓰고 난리가 났어요. 후보 바뀔 가능성 일단 정 교수님 있습니까? 바이든 바뀔 가능성? 지금 당장 이제 TV 토론이 막 이렇게 참패로 끝나서 그러는데 이것도 정치판에서 4개월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많이 남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금 또 마땅한 대항마를 찾기가 대안을 지금 찾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죠. 민주당 내에서도 있었으면 벌써 했겠죠. 그죠? 그런 상황인데 아니 있었는데 명분이 없을 수가 있는데 지금 명분이 제공된 거 아닌가? 명분이 있다고 해도 사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4개월 동안에 지금 트럼프를 또 따라잡는다?
근데 민주당원들이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가능한 일일지 잘 모르겠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바뀔 가능성이 저는 좀 적다 그래도. 네. 토론회에서 누가 이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 선거 때 누구를 찍을 것이냐라고 이제 물어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민주당 그리고 이제 바이든을 지지하는 그 유권자들이 그 토론회에 대해서 크게 실망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래도 투표장에 가면은 나는 바이든을 찍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후보 교체가 되려면은 일차적으로 바이든 대통령 본인 입으로 공개적으로 나는 선거에 나오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야 돼요. 그게 네네. 첫 단추입니다. 네. 근데 이걸 이제 과연 할 거냐라는 거죠. 이걸 만약에 하면 이제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네. 이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만약에 조만간 바이든 대통령 입에서 나는 더 이상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온다면은 그러면 8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 이제 시카고에서 갖게 되는데 네. 그때 이제 한 4천 명이 넘는 대의원들이 그 당시 이제 등록된 네. 대통령 후보들을 놓고 그 중에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절차를 밟게 되기는 할 겁니다.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러면 여전히 바이든을 지지하고자 하는 국민들은 바이든이 그래도 트럼프보다 낫다 주의인 건가요? 아니면 바이든 때 참 좋았으니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런 주의일까요? 둘 다인데 사실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트럼프를 이길 수 있는 정치인이 민주당 내에 누가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지금 다 아시는 대로 바이든이랑 트럼프는 4년 전에 경쟁을 했고 그리고 당시 현직 대통령이었던 트럼프를 이긴 게 지금 바이든이고 그리고 2020년 선거랑 2024년 선거 구도를 비교해보면 바이든이 이기기 위한 공식이 트럼프가 이기기 위한 공식보다 지금 현재 훨씬 간단해요. 그래서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애리조나, 조지아, 네바다 한 요 정도 6개가 경합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네. 나머지 주는 이미 이제 누가 이길지 결정이 된 주라고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6개 주 중에서 경합주 중에서 바이든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만 이기면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에서 270명을 확보를 해서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에서 2020년에 바이든이 트럼프를 이겼어요. 그러니까 경험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반대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백악관으로 복귀를 하려면 2020년에 표 차이가 거의 안 난 상태로 진 애리조나, 조지아를 이기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중에서 한 군데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근데 미국 지도를 딱 펴놓고 보시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모여 있어요. 네네. 근데 트럼프가 이겨야 되는 애리조나, 조지아 그리고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는 서로 떨어져 있고 인구 구성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선거 전략을 펴야 되는데 바이든 입장에서는 현직 대통령일 뿐만 아니라 이겨야 되는 주들이 한 군데 모여 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바이든이 유리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몰랐던 거죠. 4년 전 바이든이 지금 바이든과 달랐다는 거. 그래서 국민분들이 예, 그게 이제 되게 문제인 겁니다. 난감하실 예. 것 같아요. 네. 연세가. 그렇죠. 그때 바이든이 두 분 다 사실 그렇게. 그러니까 4년 전 바이든이었으면 아무도 걱정할 상황이 아닌 거죠, 지금. 정 교수님, 그 미셸 오바마가 혹시 나온다면 트럼프 이길까요? 요즘 하도 언론에서 미셸 오바마를 소환해가지고. 그렇죠. 대중적 인지도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자꾸 소환을 하는 거고 그리고 첫 이시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first 한다는 게. 네. 그러니까 첫 이제 흑인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이 있었고 또 부인이었고 또 특히 첫 흑인 여성 대통령이 탄생을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이제 트럼프라고 하는 이제 백인 남성 우월주의자 하고 완전히 이게 극명하게 그렇죠. 대비되는 선거 전략을 짜기에는 굉장히 좀 좋죠. 네. 또 민주당의 전통적인 정신을 복원하고 또 이 민주당 전통적인 지지자들을 모으기에는 굉장히 좀 좋은 카드가 될 건데 상상의 영역에서는 가능할 수 있겠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넘어야 될 산들이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절차적으로도 지금 보면은 이제 아직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갑자기 나왔다고 해서 이제 민주당의 이제 뭐 선거인단들의 대의원들 이제 뭐 네. 투표도 해야 되고 하는 문제들 그리고 가장 그 앞에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그러면 남편 오바마 대통령이 네. 바이든 대통령을 설득을 해야 돼요. 상황이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네. 해야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야지 뭐 그렇다 경선을 할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하고. 둘은 또 이제 대통령 부통령 간의 또 관계였고. 그렇죠. 예, 네, 바이든 참 대통령하고 만약 애매하네요. 미셸 오바마가 경선을 민주당에서 붙는다 그거 그림도 상상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상황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은 2008년에 민주당이 미국 역사상 최초로 흑인 대통령을 배출을 해요.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는 민주당이 다음에는 역사상 최초로 여성 대통령을 배출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네.
뭐 거의 그럴 뻔했죠. 네네네. 힐러리 클린턴.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민주당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 자리에 꿈을 꾸고 있는 민주당 정치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우리 당에서 흑인 대통령도 나오고 여성 대통령도 곧 나올 거고 그러면 미국 국민들의 분위기가 진보적인 방향으로 지금 모이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첫 히스패닉 대통령도 우리가 배출하고 첫 성소수자 대통령도 우리가 배출하고 이런 쪽으로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016년에 큰 장벽에 부딪힌 거죠. 반발에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백인 우월주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는 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 계획이 다 이제 무산이 되는 바람에 2020년에 트럼프랑 대항을 하려고 민주당에서 경선을 하다 보니까 트럼프와 맞붙어서는 이길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그러면 이제 트럼프랑 가장 맞서기에 좋은 상대는 누구냐? 공화당 입장에서 민주당이 소수자 정당이라고 낙인을 찍지 않기 위한 후보가 필요한 건데 거기에 가장 적당했던 사람이 나이 많은 백인 남성인 네네. 바이든이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맥락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바이든이 나오니까 공화당이 얘기 안 하는 게 민주당 너네들은 사실은 백인을 역차별하는 정당이야. 소수자만 위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지금 못하는 게 바이든이 대통령 후보니까 그런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자리에 만약에 여성 흑인인 미셸 오바마가 들어간다? 네. 그러면 그 순간서부터 공화당의 선거운동 전략은 공세가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그거를 제가 봤을 때는 민주당이 감당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사실은 퍼스트 레이디 가운데 가장 좀 본인 목소리를 좀 안 내는 분으로 알려진 이 질 바이든이 굉장히 언론의 주목을 받고 있고 심지어 잡지에 지금 표지로도 등장하는 상황이 됐어요. 이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조용한 존재감이죠. 실제로 27일 날 이제 토론회 망하고 그리고 28일 날 노스캐롤라이나주 이제 유세 현장에 보트라고 찍힌 이제 그 도배를 한 그쵸? 옷이 나왔죠. 그래서 이제 그냥 계속 간다라고 하는 의지를 좀 보여줬고 실제 그 주말 지나고 가족 회의하고는 우리는 계속 간다. 질 바이든 여사 같은 경우에는 한 50년 가까이 한 47년이죠. 네. 그렇게 출발부터가 어쨌든 캠프에서 선거 캠프에서 만난 사이잖아요. 네. 바이든의 이제 선거 캠프 이제 도와주고 있던 사람으로 만나서 그렇게 같이 이제 정치적인 동고동락을 이제 거의 50년 가까이 같이 한 사람이고 동지죠, 동지. 네, 동지고 마지막 순간에 이게 뭐 어쨌든 결정을 할 때 바이든 여사의 입김이 가장 좀 세겠죠. 이번에 이제 질 바이든 관련해서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서 느낀 게 한쪽에서는 이렇게 중요한 걸 가족회의에서 결정한다고?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 가족 아니면 일단 누구랑 상의해? 이게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이게 좀 저도 개인적으로 헷갈려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뭐 미국의 관행상 그 가족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그걸 굳이 막아야 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뭐 가족 이야기만 듣는다라기보다는 그 가족 이야기를 우선시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참모 이야기도 동시에 듣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지. 역사적으로 보면은 사실 지금 상황보다 더 심각하게 그 직계 가족들이 개입한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예로 뭐 트럼프 대통령 시절에도 아무런 그 경험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던 자기 딸과 이제 사위를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용산 대통령실에 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것들. 근데 그게 이제 통용이 되는 것이 크게 큰 문제가 있긴 하지만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게 미국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건 뭐 한국적인 시각에서 보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가족 일을 마누라란, 나라 일은 신하란. 마누라? 속담이에요? 뭐 무슨 구호 같아요. 정치 캠페인 같아요. 뭐 선거 관련해서 이제 마무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원래 상당히 재밌거든요. 이 축제와 같은 분위기에서 오랫동안 진행되고 특히 이제 그 여름에 있는 전당대회 보면은 한 4일에 걸쳐가지고 이제 축제 분위기에서 진행이 되는데 2020년 선거는 그 코로나 때문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축소된 그런 전당대회를 했고 그리고 전당대회 이후 이제 선거일까지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하는 것도 제한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축제 형식의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전당대회를 분명히 할 것이고 전당대회 끝나고 나서는 그 각 후보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할 텐데 이게 지금 바이든한테는 불리해요. 일단 이 부분이 체력적으로 그렇죠. 이걸 이 엄청나고 빡빡한 일정을 소화할 수 있냐라는 그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이 일정을 본인이 소화를 못하니까는 주위에 민주당 사람들이 도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굴 것이며 얼마나 커미트먼트를 할 것이며 이들이 얼마나 이제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것이냐가 앞으로 봐야 될 이제 여러 가지 관전거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관은 최근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에게 TV 토론은 피로스의 승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피로스의 승리는 실익보다는 손해가 커서 이겨도 이긴 것 같지 않은 상황을 의미하는데요. 오히려 바이든이 후보직을 사퇴할까 걱정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선거의 끝은 아무도 모릅니다. 저희들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